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TX 부전역 정차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추진위가 구성돼 KTX 정차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중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신공항 계약 지연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동구청이 최근 10년 이상 방치되고 소유주가 불명확한 빈집에 대해 직권 철거를 단행하는 등 노후 빈집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부산이 철도 계획으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주목받는 곳이 바로 부산교통의 신흥관문인 부전역입니다. 복합환승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KTX 정차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중앙선과 동해선이 잇따라 개통된 뒤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관문이 된 부전역. 올해 4월까지 이용객만 13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만 명이 늘었습니다. 동해 남부선 부전 마산 복선 전철, 부산형 급행 철도까지 연결되며 말 그대로 교통 요충지입니다. 저희는 울산에서 왔는데요. 부산까지 한 1시간 걸려서 왔다 갔다 하기 참 좋습니다. 영유아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데 엘리베이터 타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타기가 좀 불편해서 조금 더 커지고 그런 시설들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용객은 증가했지만 부전역의 역사 규모는 2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작된 것이 복합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민간 자본 유치가 필수인데 문제는 1조 원이 넘는 건립 비용입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40에서 50배 많은 이용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KTX 경부선 정차가 사업의 핵심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부산 진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KTX 정차와 복합 환승센터 건립 100만 서명 운동에는 2달 만에 3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인근 9개 시군이 한 목소리를 냈는데 여기에 시민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역 주민, 단체, 전문가 등 60여 명이 민간 추진위원회를 꾸린 것입니다. 목표는 올해 말 발표될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 구미와 전남 장성에 KTX가 정차하기까지 시민 역할이 컸던 만큼 시간이 걸려도 목소리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부전역에 KTX가 정차함으로 해서 교통분산, 교통복지, 교통강령망이 원활하게 풀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교통망이 해소가 된다. 그런 점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국토부에 항의하고 정치인들도 하고 우리 부산 시민과 합심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다음 달 추경에 사업 용역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는 부산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신공항 개항 지연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 대안특별위원회는 13일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입찰과 보상, 공사 기간 등을 거치면 빨라야 2035년에 개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토부가 2029년 개항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기만 행정을 했고 부산시는 이와 관련해 무기력한 대응만 했다며 가덕 신공항 건설의 위기를 초래한 국토부와 부산시를 규탄했습니다. 동구청이 부산 최초로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 단행하는 등 노후 빈집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섰습니다. 동구청은 최근 좌천동에 있는 10년 이상 방치되고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습니다. 현행 빈집정비특례법은 지자체장이 붕괴 등 안전하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방치된 빈집은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문제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이 과감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세기간 만료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데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지 사전에 어떤 것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계약 만료일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2달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내용 증명 보내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문자나 카톡이라도 보내시고 아니면 통화하시면서 이제 녹음을 하셔서 이제 만기에 나가겠다, 보증금 돌려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만기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이제 만기가 돼도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임대인의 재산 상황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요. 그 해당 부동산 살고 있었던 그 집을 경매를 바로 진행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본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선순위고 이 부동산을 통해서 충분히 배당 갔을 때 환가가 되고 보증금이 다 확보가 되는 상황이면 경매 절차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집 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이미 근저당 다른 은행에다가 이제 채권이 너무 많은 상태인데 그걸 확인을 미처 못했던지 어떤 사정으로 후순위 채권자로 들어간 상황이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기엔 좀 적합하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경매해도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을 경매부터 하기보다는 임대인의 통장이라든지 뭐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제 가장 확인을 보통 사실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일반적인 통장 정도를 압류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재산 명시 신청, 법원에다가 판결문을 가지고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걸 해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당신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법원에 신고를 하시오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 명시 제도를 통해서 그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잃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임차인도 세입자분도 이사를 법원에서 말하는 인도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도 의무라는 거는 이사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이제 완전한 열쇠까지 비밀번호 인계까지 완전하게 임대인에게 모두 다 넘겼을 때 본인의 의무를 본인도 이제 인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의무를 완전히 다 이행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제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다른 곳에 계약했는데 이 계약 잔금을 못 치러서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사를 그러니까 완전한 인도를 넘기면 내가 보증금 못 받고 넘기기가 불안하시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완전한 인도를 하시고 다른 곳에 계약을 미리 해놓은 것이 있다. 그런데 파기가 되는 상황이다 하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기관 명칭을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명칭에는 부산의 대표 문화공간이라는 정체성이 반영돼야 하며 내부 심사와 투표, 선호도 조사를 거쳐 7월 중 새 이름이 선정됩니다. 지난 3월 말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이 휘몰아친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도망치지도 못하고 목줄이 매달린 채 죽거나 다친 반려동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산불 이후에도 여전히 짧은 목줄에 묶여 살고 있는 마당개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안동시 남선면의 한 마을. 집 마당에 사는 개 신바와 성궁이는 산불 당시 집 아래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 매일 함께 산책하고 애견 모임에도 참여해온 애견가 심규호 씨. 하지만 산불 당시 가족과 이웃 사람들을 챙기고 나니 개들을 구하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올라진 할머니들이 많아서 집집마다 이제 할머니,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청각장애인이 있었다 했잖아요. 불난지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부터 먼저 대피시키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마 이 마을이 이제 다 불이 붙어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신바와 성공이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화마에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연합인 루시의 친구들이 구조한 반려동물만 200여 마리. 지금도 대부분 보호자 확인이 되지 않은 채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들이 1m의 짧은 목줄에 평생 묶여만 산 것이 재난 상황의 피해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이런 큰 재난 속에서 보호자분들이 줄을 풀어줘도 여기 평생 그 0.5평 안에서만 살던 개들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죽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요행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화상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마당개를 위한 이른바 해방 1m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마당에 긴 줄을 설치한 후 목줄을 연결해 개가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아늑한 집과 사료 등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당개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사육 환경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북 지역의 산불은 지나갔지만 동물들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허가 된 곳들에 많은 반려동물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를 하고 동물 등록이라든지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동물들에게는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시민과 기업, 단체 등의 후원을 통해 우선 100여 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동물 복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농번기 빈집만 노려 금품을 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합천경찰서는 합천과 산청, 고성 일대 빈집에 12차례 침입해 7,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40대 A씨를 상습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농번기로 집이 비어있는 낮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아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쓰거나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차량 동선 등을 확인해 지난달 29일 진주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구축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이 철도는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 KTX 울산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 연장 48.7km, 11개의 정거장이 설치되고 사업비는 약 2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부산 1호선, 정관선, 양산선, 울산 1호선 등 단절된 4개의 도시철도와 직접 연결돼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예타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